수면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깨져 있어요. 가장 효과적인 프로토콜이나 어떤 처방들은 뭐가 있었어요? 가바, 테아닌, 마그네슘? 마그네슘. B6 뭐 여러 가지가 B6. 있어요. 트립토판도 네. 쓸 수 있고 B6. 수면제로도 잘 못 주무시는 진짜 심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영양치료, 그 다음에 TMS 한번 해볼 수 있다. 또 세 번째로 뭐 가장 많이 처방된다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경입니다. 오늘은 저희 헬로웰 의원 와서 금요일 저녁에 퇴근하신 의사 선생님 두 분 모시고 비만약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근데 오늘 두 분께서 하루를 되게 힘들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식사를 좀 하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비만약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저번에 찍을 때 사실 그때 퇴근하시고 찍었는데 다 찍고 나니까 9시였어가지고 맞아요. 밥 못 먹고 갔거든요. 저 그날 찍는지 몰라가지고 밥 먹는 줄 알고 만났는데 찍어가지고 머리 막 근데 그때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영상 두 개가 22만, 11만, 댓글도 엄청 많고. 저 약간 그게 나 혼자 떠드는 걸 누가 들어주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너무 귀했고 그 다음에 그 진정성? 순수함들이 느껴져서 사람들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 이제 누가 이렇게 반아들고 있나 궁금하실 것 같아서 혹시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헬로웨이 의원의 한소리 원장이고 김영 원장님이랑 같이 일하고 있고, 저랑 6년? 7년 후배예요. 네, 가정의학과 전문의이고, 네, 기능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후배인 거예요? 세브란스 가정의학과 후배입니다. 사실 그때는 몰랐거든요. 연차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선배님이어가지고 존재도 모르고 있다가 중간에 이제 어떻게 연결고리가 있어서 친해졌고, 소라 같이 병원 하자. 싫어. 안 될 것 같아. 이랬는데 같이 이제 어떻게 이제 하게 됐고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요. 아 그래. 근데 소리가 막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 소문 좀 안 좋았다고. 아 진짜요? 네. 궁금합니다. 아니 뭐 이게 못됐고 그런 게 아니라 제 은사님이 혜영 원장님 후배거든요. 가정의학과. 근데 이제 은사님한테 교수님 저 혜영 언니랑 같이 병원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좀 빡셀 텐데. 제가 일할 때 약간 남자처럼 일하는 성격이어가지고 저도 그렇게 후배들이 생각하는지 몰랐죠. 그래서 나는 되게 좀 좋은 선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되게 깜짝 놀랐어요. 자기 그런 얘기에서 내가? 내가 빡세다고? 외람되지만 저는 처음에 이제 일하면서 이렇게 제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뵐 때는 좀 이렇게 기계 같다 생각했어요. 기계 같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똑똑하고 메타인 진짜 실험이 안 돼. 저희 한 메타인지가 안 되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환자들도 그렇게 느꼈겠네요. 그래서 요즘 그런 생각해요. 내 스스로를 나를 파악하는 게 30대도 어렵고 좀 그런 느낌 없으세요? 나이가 조금 약간 40대 정도 되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날아가는 거 있지 않으세요? 저는 요즘에 느끼는 거는 나는 나를 하나도 모르는구나를. 그니까요.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해요 손가락질. 후배들이 저를 되게 빡센 선배다 이렇게 기억했다는 것 자체가 안 좋은 빡센 거 아니죠. 왜냐면 아니죠. 나 혼낸 네.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빡세냐가 다르잖아요. 되게 후배들 엄격하게 대한다일 수도 있고 자기 공부를 열심히 한다일 수도 있잖아요. 후자인 것 같아요. 네, 후자인 것 같아요. 후자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저는 혼내질 않았어요. 한 번도. 혼내지 네. 그런 성격은 아니시잖아요. 네. 일단 드시면서 저희가 그냥 좀 더 해볼게요. 제가 잠시 간단하게 홍보가 하나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왜냐면 저희가 그동안은 이런 홍보를 되게 자주 했었는데요. 제가 올해 과테말라 있으면서 자본의 힘을 팔 벌려 받아들이겠다라는 어떤 결심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올리브유인데요. 작년에 국내에서 한국국제 올리브유 대회에서 1등한 제품. 네, 거기서 이제 대표님 연락 오셔가지고 그냥 저희 샵에서 그냥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혹시나 선물로 가져왔는데 오늘 기회다 싶어서 너무 드실 좋죠. 때 드시면 될 것 같고 사시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선물 세트로 있고 이게 하나는 그냥 일반 올리브유고 하나는 그 유기농 올리브유예요. 근데 유기농 올리브유가 상을 받았어요. 1등. 얘도 받았고. 근데 이건 어쨌든 여기까지만 홍보고요. 그냥 그 샐러드에 저는 뿌려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 경험이 최근에 하나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대학교 동기 친구들 오랜만에 청첩전 모임 때문에 만난 일이 있었어요. 진짜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제가 유튜브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봤으니까 궁금한 게 많더라고요. 저희가 다 이제 아저씨가 됐잖아요. 좀 어느 정도. 한 친구가 근데 이제 저한테 제가 보기에
자기 같은 나이대 지금 이런 이제 건강이 좀 이제 옛날 같지 않고 망가지고 있는 남자가 하나만 해야 한다면 뭘 해야 될 것 같아 물어보더라고요. 두 분께서는 그때 어떻게 답할 것 같아요? 뭐라고 답하셨어요? 답지 먼저 보겠습니다. 답지 먼저요? 평안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옛날 같았으면 제가 어떤 습관을 얘기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제가 얘기한 건 평안한 마음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왜 살고 있지? 우리가 왜 이런 걸 관리하지? 했을 때 그 중심에 저는 이렇게 이 삶을 좀 평안하고 잘 살고 싶어인 것 같은데 우리가 그 평안한 마음이 중심이 없이 다른 어떤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그 표면적인 어떤 행동은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목적지 자체가 올바르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걸 느껴서 또 반대로 마음이 평안하다면 내가 음식을 좀 나쁘게 먹어도 그것도 괜찮고 또는 내가 운동을 좀 덜해도 마음 평안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게 또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도 실제로 많이 만나는 사람들 보면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것보다 오히려 적당히 진짜 타협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할 때 딱 잘하다가 놓아야 할 때를 알고 딱 놓는 사람, 또는 100점을 아니고 한 80점, 90점을 되게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이 항상 방금방금 웃고 있고 되게 즐겁고 사람들이랑 같이 술도 먹고 그런 분들이 더 건강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는 사실 그 평안한 마음이 있고 거기에는 또 다시 하나가 더 있으면 자기 존중과 자기 사랑. 근데 그게 외부의 시선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어떤 진짜 나를 돌보고 싶은 마음, 나를 좋아하고 그 두 가지가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엔 다른 것들은 더 쉽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있는 상태에서는 식단을 지속하는 것도 운동을 하는 것도 습관 관리하는 것도 너무 편안해지고 이런 분들은 무너지지 않죠. 잠시 멈추고 쉬었다가 다시 갈 뿐인데 반대로 중심에 이 편안한 마음과 이런 자기 존중이 없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흔들리고 불안하고 해도 불안하고 잘 돼도 불안하고 잘 안 돼도 불안하고 무너지면 그냥 거기서 이제 진짜 주저앉아서 그냥 한참 힘든 상태에 계시고 그래서 저는 친구들한테 얘기했던 거는 편안한 마음이 가장 중심에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나머지는 다 수단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저 궁금한 게 평안한 마음은 어떻게 유지할 수 있어요? 거기로 가는 방법은 다양한 것 같아요. 정답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다양한 것 같고 우리가 너무 많이 얘기했던 식단, 수면, 운동은 이제 도구 중 하나일 것 같아요. 그리고 각자마다 그 레시피나 프로토콜은 다른 것 같아요. 뭐 아시겠지만 두 분도 그 어떤 사람은 식단을 쉽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이 더 쉬운 사람도 있어요. 요리는 절대 못 하겠는데 운동은 쉽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각자만의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 그 어린 시절의 상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서 또는 어렸을 때 뭐 트라우마가 사실 빅 트라우마 말고도 작은 트라우마도 있잖아요. 그냥 단순한 뭐 부재나 결핍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에서 오는 어떤 그게 이제 무의식에 남아있으면서 일어나는 어떤 행동들 외모로 인정받고 싶어하고 계속해서 불안하고 또는 뭔가 성취하고 싶어하거나 그런 것들을 돌보는 마음 작업 또는 심리 치료가 먼저인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정답은 없는데 확실한 거는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도구들은 많이 나와 있다. 그건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당장 GPT에 검색만 해도 사실 평안한 마음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야라고 검색만 해도 충분히 선택지는 나오는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거는 그거를 이제 도달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좀 보는 건 사람인 것 같아요.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이 편안한 마음에서 그냥 전부지 않을까? 아니면 절반 이상이다. 진짜 중요해요. 드디어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광고 정말 진짜 네. 대박 완전. 네. 근데 건강 우리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좀 건강에 제일 중심일 수도 있어요. 얘기 안 하잖아요. 다 나만 생각하지 그냥. 내가 열심히 하냐 안 하냐. 저는 옛날에는 좀 힘든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그럴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얼마나 어린 시절이 힘들었을까. 근데 올리브 진짜 맛있어요. 저 조금만 더 주세요. 너무 많아요? 근데 의외로 많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많이 좀 더 이해를 하려고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분리하려고 많이 해요. 옛날에는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내가 쓰러지지 않으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소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좀 항상 즐거운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둘이 맨날 웃긴 얘기해서 쓰러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의 힐링이에요. 그러니까 유머 코드도 잘 맞고. 근데 어느 순간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쁘고 안 나쁘고를 떠나서 저랑 맞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되게 많이 분리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저한테 되게 용기가 많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좀 편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지금 몇 년 정도 되니까 지금은 되게 저는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만족이 정말 최상이에요. 너무 좋고. 저도 제 6살짜리 딸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모든 사람이 너를 좋아하지 않고 네가 모든 사람한테 예쁨 받을 필요 없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고 네가 사귀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 좋아하는 사람이랑 너가 같이 있으면 즐거운 사람이랑 그런 사람이랑 만나면 된다. 그 딸이 막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친구 관계에서도 제가 나 미워하면 되게 속상해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근데 그게 어른들한테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너가 다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과 맞을 필요는 없다. 다 어울릴 필요는 없고 다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 그냥 너 주변에서 너를 마음 편하게 해준 사람이랑 잘 어울리면 된다. 그 관계만 잘 유지하자. 네, 그렇게. 근데 이거는 소리 원장님이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맨날 가가지고 이런 일 있어서 그러면 언니 걔랑 놀지 마. let it go. 끝이야. 그럼 제가 그 다음에 또 가요. 아 근데 아니야 언니. 놀지 마. 그럼 제가 그 다음날 또 가요. 그럼 소리가 이제 지겨울만 한데 아니야. 놀지 마. 아니야. 언니의 정신을 갉아먹고 언니를 필요하게 해. 좋은 친구가 아니야. 근데 저는 제가 약간 기본적으로 약간 개 같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아니 누가 와도 막 좋아하는 약간 그런 게 기본적으로 있고 그런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반가워하고 나쁜 뜻 아니에요. 지금도 예. 그래요. 지금도 누가 와도 계속 반가워하고 일단 반가워. 근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친절해야 한다는 이상하게 또 묘한 강박이 좀 있잖아요. 남한테 이렇게 불편함을 주면 안 된다. 근데 저는 그게 이제 봐서는 조금 뭐랄까 좀 폭력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작년 여름부터 CBC라는 걸 하면서 컨텍스트 비욘드 컨텍이라는 어떤 소마틱 하면서도 접촉 기반의 어떤 관계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명상적 춤이거든요. 말이 되게 길죠. 그거 하면 이제 사실 이게 춤처럼 보이지만 어떤 나와의 관계, 나의 어떤 감정과 기억들 다시 좀 새로 세우고 타인과 관계도 잡고 심지어 이번에 제가 과테말라에서 수련한 거는 이제 레벨 3 과정이었는데 그때는 가족에 대한 것도 다시 잡아요. 그래서 부모님과도 다시 잡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되게 진정성과 주체성이거든요. 내가 뭘 원하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는 게 너무 중요하고 이걸 계속 훈련해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그걸 안 했던 것 같아요. 누구도 어른들도 사실 나한테 너 지금 어떤 상태고 뭘 원해라는 질문이 너무 단순한데 중요한 질문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뭘 하고 있어 그 밖의 외부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했지. 맞아요. 뭐 숙제 얼마나 했어? 뭐 내가 늘 성적이 얼마였어? 누구랑 놀았어? 오늘 뭐 했어?잖아. 그거 말고 그 밖에 거 말고 어쨌든 그런 거를 지금 어른 돼서 지금 하는데 완전 어린애 같은 느낌으로 하고 있고 근데 이걸 하면 뭐가 좋냐면 그래서 내가 뭘 하는지 알잖아요. 그때부터 내가 여기 있구나를 알게 되고 좀 자유로워지죠. 네 맞아요. 근데 그거의 시작은 이렇게 한다면 경계를 세워야 돼요. 그전에는 저도 마찬가지로 되게 친절해야 한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무례해도 그러려니 내가 배려할 수 있는 내가 역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적당히 하거나 회피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제 선을 넘어왔을 때 제 경계 여기 있어요. 그 이상은 제가 여기 경계 넘으셨습니다. 지금 밟으셨는데 나가주시죠. 라는 말을 평생 못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 이거 불편해요. 근데 이건 내가 나를 알아챌 수 있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엔 저도 이게 내가 불편하다는 걸 제가 막 무시하거나 왜곡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나 괜찮아 했는데 안 괜찮았던 거지. 그러면서 저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냥 여기까지 내가 더 안 해도 돼. 이 작업들을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자유롭고 편안해지고 근데 그래서 더 좋아지는 거예요. 관계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이 사람한테 명확한 선을 주니까 그게 선을 못 지키시는 분들은 이제 정리가 되고 오히려 그걸 존중해 주시는 분들이랑은 더 깊은 관계가 맺어지죠. 그리고 신기하게 계속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더 좋은 사람들이 있고 좋은 사람이 나타나고 감사한 것 같아요. 되게. 아무튼 나이 40에 저는 40쯤 되면 모든 인간관계는 다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그냥 일하고 가족 챙기고 이럴 거라고 이제 어렴풋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40대 내가 여고생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성숙을 해야 되는데 바쁘고 치이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고, 예를 들면 내가 빡센 사람이었구나 이런 걸 이제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좀 슬로우 다운 하는 것도 알게 되고, 제가 환자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제가 약간 강박적인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의사들도 강박적인, 본인은 아니죠. 아니죠. 저는 냉장고도 착 라벨링을 온 집안에 다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본인 이마에도 남편이라고 붙이라고. 하고 싶다고. 근데 제가 진짜 하고 싶다. 진짜 남편 1861일째. 이렇게 매일 그냥 그 라벨링을 쫙 해놓으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뭔가를 찾을 수 있는 거. 그게 되게 저를 안정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기본적으로 그런 성향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이건 좋고 나쁘의 문제가 아니죠. 그냥 내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약간 강박적으로 되게 되면 생활이 되게 불편해져요. 그렇지 않은 환경을 불편해하기 시작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되게 만족감을 느끼고, 그래서 일찍 와서 막 라벨기 들고 다니면서 라벨링을 쫙, 병원에 저기 수술방 보면 그래서 라벨, 개업 초에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요. 라벨기 들고 다니면서 진짜 온데방데에다가 다 해서 되게 지금 깔끔하게. 조직 이런 사람이 한 명 있으면 너무 좋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빡세지만 괜찮아. 그런 거를 하면서, 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런 면에 되게 예민하구나. 근데 되면 좋지만 안 돼도 괜찮아가 안 됐었는데, 이제는 안 돼도 괜찮아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아,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응. 왜냐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그 어떤 버퍼라고 하지, 완충지대가 충분한 거, 탄력성, 그런 게 또 삶에서 없으면 또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그 유행하는 단어 있잖아요. 레질리언스. 한동안 되게 유행했죠. 회복 탄력성이. 그것도 삶에서 너무 중요한 능력이잖아요. 맞아. 나를 너무 잘 아는데 경계를 잘 세웠는데 회복 탄력성이 없거나 너무 그게 편협하거나 너무 그러면 세상이 너무 힘들어지죠. 제가 멘탈이 되게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이제 병원을 하면서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상대적으로 너무 약해서? 같이 울면 조금 내가 더 일찍 막 그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막 멘탈이 이제 털리고 너무 힘들 때 웹툰 하나 읽을 때 빨리 때려. 그리고 이제 책상에 앉아서 일해.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읽고 일해. 소리가 멘탈이 털려서 저한테 얘기하러 와도 제가 이미 엄청 더 털려 있어요. 상태가, 얘기할 상태가 아니야. 언니 이래는, 언니 무슨 일이야? 아니야. 그럼 이따가 말해. 근데 저희 같은 이제 일반 환자 입장에,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사실 그냥 저희가 지원실에 들어가고 그냥 뭐 처방해 주시고 그냥 또 쿨하게 살아가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떤 일 때문에 멘탈이 흔들릴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되게 강박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자를 볼 때 마이크로 매니지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세세하게 관리하는 거. 그래서 시술하는 것도 잘 맞고, 기능의학도 진짜 마이크로 매니지해야 되는 게, 그 수많은 데이터를 머릿속에, 머리도 안 좋은데 CPU를 가동하면서 그 마이크로 매니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되게 좋아하는 기질이기 때문에 이게 잘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진료가. 근데 제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는데, 일부 환자분들은 정말 새삼을 얻어서 너무 고맙다 그러고, 그리고 진짜 너무 저희한테 과분할 정도로 감사함을 표해 주시는데, 일부 환자분들은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도 원하는 목표치를 못 가요. 근데 그게 저한테 되게 페인 포인트죠. 근데 누가 그럴지는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검사는 굉장히 보완적이고 해상도가 높다고 해도 100%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검사랑 환자 얘기를 듣고 이렇게 들어가서 파악해서 시작을 하지만, 생각보다 아웃컴이 저도 만족스럽지 않고 환자도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에, 기능의학 검사들이 저렴하지 않잖아요. 다 비급여고 실손보험 당연히 안 되고, 그리고 치료에 드는 시간과 노력 이런 걸 했을 때 환자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세경 유튜브 보고 왔더니 뭐 다 좋아지는 것처럼 했는데 아니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도만 쓰고 왔다. 그러고는 이제 그럴지 아닐지 모르지만 이제 키보드 워리어가 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의 되게 페인 포인트고, 그런 환자들을 더 집중해서 보죠. 내가 놓친 게 없나? 왜 안 좋아질까? 어떨 때는 저희 둘이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친한 언니 오빠들한테도 기능이 약한 사람 이제 뭐 십몇 년 됐어요. 다 친하니까 물어봐도 다들 혜영아 몰라. 뭐 건투를 빈다. 뭐 이렇게 채팅이 와요. 그래서 안 돼요 언니 오빠 이 사람들 좀 같이 도와주세요. 나도 이런 케이스 본 적이 없어. 이렇게 되면 이제 혼자 고민에 빠지는가 봐. 논문 찾고. 그래도 일부는 좋아지고 일부는 만족하지 않을 때 저도 속상하지만 환자들이 느끼는 실망감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 병원 올 때 대부분 즐겁게 오는 사람보다는 여기가 내 인생의 마지막 병원이야. 원장님들을 만나서 나는 이제 완전히 회복하겠어. 이런 의지를 가지고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오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 전 세계에서 오고 계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진료하고 나면 진짜 긴장도가 어마어마해요.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생각 때문에 긴장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직원들한테도 어떤 면에서는 계속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거죠. 실수하면 안 돼. 이 환자 지방에서 3시간 걸려 오늘 아침에 4시 차 타고 오셨대. 우리가 실수하면 어떻게 되겠어. 근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해는 되지만 그 환자 하나가 아니에요. 원장님 근데 저희는 모두가 그런 환자예요. 원장님 전부 다 VIP라 그러고 잘해주라 그러고 다 지방에서 오고 해외에서 오고 뭐 엄마 모시고 오고 딸 데리고 오고 그 또 짠하잖아요. 가족을 모시고 오는 환자의 심경은 보호자만 알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계속 환자 보호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런 페인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의 마음을 너무 실망감을 이해하고 근데 환자는 마음이 상해서 닫아버리기도 하고 똑같은 치료를 해도 교과서적으로 보이는 부작용이 다 한 번에 생기는 환자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어려운 환자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게 좀 제일 슬퍼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엄청 고맙게도 원장님 최선을 다해주신 거 아는데 제 몸이 좀 그런가 봐요. 오늘 이번에 여기까지 할게. 이렇게 해주시는 정말 좋은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몸이 안 좋은 상태로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게 감정적인 감정선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여과 없이 좀 쏟아내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당연히 그거를 제가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떨 때는 좀 지치죠. 그래서 아까 저희가 장난으로 진료실 문 앞에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화를 내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소리 지르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소리 지르는 분은 없는데 뭐 자식 사진을 붙여놓고 이 아이의 엄마입니다. 농담이에요. 근데 이제 거의 다 좋으세요. 거의 다 좋으신데 왜 똑같은 입장이시겠지만 100명의 선풀이 있어도 한 명의 악플에 우리가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만족하신 고객이 99%라도 한 명의 불만족한 사람 때문에 머리를 쥐어뜯는 게 저희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와,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알고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떤 환자들은 정말 모르겠어요. 그것도 있다. 네, 진짜 모르겠어요. 이 정도 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 저의 진료 경험과 감이 있잖아요. 그거를 벗어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뭘 놓쳤나 다시 생각하고 다시 검사 결과 다시 보고 약 쓴 거 다시 다 보고 식사 일기도 다시 써오라 그러고 같이 쥐어뜯는 거죠, 머리를. 그냥 제가 제 입장에서 보기에 이 작업이 진짜 어렵다고 느껴지는 걸 한번 설명해 보고 싶어요. 일단은 건강이라는 게 너무 복합적이잖아요. 우리 이제 대사로 넘어왔잖아요. 사람들이 다 단순히 칼로리 이런 거 아니고 대사인데 그 대사라는 게 너무 복잡하고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고 그리고 여기 안에 심지어 그냥 간단하게 해서 단순히 우리가 피지컬 바디도 있고 진짜 마음의 문제, 스트레스 문제도 너무 영향을 미치는데 어마어마하고 그 사람의 지금 현재 습관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들이 다 엮여 있는데 그리고 현재 치료를 한다면 여기서 일어나는 거 외에 실제 일상에서 행동하는 것과 일상의 어떤 상황, 주변 대인관계가 어떤지 내 일과가 어떤지 그 사람의 스트레스 레벨 같은 것들이나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진짜 음식이나 운동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당연히 이제 치료의 절반 이상인데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사실 병원 안에서 이걸 모든 거를 다 해줄 수 있는 게 불가능해 보이고 환자 스스로도 너무 오랜 시간 문제를 좀 심각하게 알아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엄청 꼬이는 어떤 실타래 같이 그것들 푸는 것 자체가 사실 이게 쉽지가 않고 가능하다 해도 그러니까 두 분께서 마치 신처럼 최선의 정답을 알았다고 해도 그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가져왔던 그 습관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또 그거에 준하는 저는 시간이 있어야지 당연히 해결되는 건데 그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당연히 우리 마음으로는 뭔가 빠르면 한 뭐 몇 주 만에 기다려도 1년 만에 1년이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닌 경우도 있고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본다고 하면은 쫙 긁고 찾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질병을 진단하고 거기다 치료를 하는데 저희는 환자들이 안 좋아지는 게 뭐 하나만 안 좋아지는 게 아니야. 그 컨디션까지 갈 때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계속 축적돼서 그것들이 다 쌓이면은 결국 전반적인 컨디션이 나빠지면서 환자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위산도 저하돼 있고 장내미생물도 뭐가 이상하고 갑상선, 부신, 자혈신경, 중금속 뭐가 다 이상해. 그래서 다 내려가서 결국 어느 역치값 아래로 내려가면 아, 나 이거 죽겠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되게 브로드하게 검사를 하고 이걸 또 하나만 뿅 올린다고 이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원인들 중에서 주요 순서를 먼저 교정을 하고 올리고 그래서 요만큼 올리면은 아 이제 이 사람 잠도 좀 자고 밥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 되고 엉덩이 조금 땀이 들어서 운동을 살짝 할 수 있는 컨디션이 되면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속도가 좀 더 빨라져요. 그러면 요만큼 올리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컨디션이 올라가다가 조금만 무리하면은 또 이제 꼬꾸라지고 또 이렇게 하다가 꼬꾸라지고 그래서 이 분들을 최대한 이 꼬꾸라지고 바닥을 경험하지 않게 자꾸 올려주면서 요 선을 넘어주면은 레질리언스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생기거든요. 요쯤 되면은 이 사람이 여기에서 감기 한번 걸렸으면은 한 3개월 정도 뻗어 있어야 되는 분인데 여기서 감기 걸리면은 저 3일 앓고 말았어요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우리가 계속 엉덩이를 떠밀면서 우선순위를 계속 교정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환자가 생활습관 뭐 다 변수가 있죠. 변수는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저희가 좋게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는 뭐 그냥 의사잖아요. 그냥 유튜브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럼 환자의 그런 변수들을 어느 정도는 뛰어넘어서 좋게 해줘야 되는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막사라도 그 버틸 수 있게 저희가 해줘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안 되는 사람들 좀 어렵죠. 그리고 요즘은 점점 더 건강이 나빠지는 느낌? 확실히 있어요. 젊은 애들 특히. 예전과는 완전 우리 세대랑은 완전히 다르다. 라떼는 마리아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저희 때만 해도 편의점 없었잖아요. 가공식품도 없고. 그래서 저희 아들만 봐도 너무 걱정이 돼요. 애들이 이런 식습관에 이렇게 노출돼도 되나? 그리고 제가 아무리 제안을 해봤자 이미 자기들만의 생활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점점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건강이 나빠진 아이들이 오고 그 아이들이 20대, 30대가 돼서 오고 그분들이 또 우리 나이를 지나서 갱년기가 될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 재앙이에요, 재앙. 지금 120세 산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주로 보는 환자분들이 여자분들이 조금 더 많고 30대에서 50대 이 사이에 거의 많은 분들이 포진해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40대, 50대 분들을 많이 보면 이만큼 더 해야 된다고 반 정도 왔고 요만큼 더 해야 되는데 앞에 요만큼은 세기계가 여기까지 온 거고 지금 이 중고를 유지보수해서 더 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여자가 거의 제일 오래 살 거라고 이러면 다들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래요. 저는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저는 건강하게 살다가 일찍 가고 싶어요. 근데 그게 모두의 희망. 그러니까 아픈 채로 오래 살고 싶지 않은데 너무 안타깝게도 건강 수명이랑 실제 수명이 지금 계속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의료가 또 좋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엄청 문제 제기를 한다기보다는 유지보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레벨까지 망가지면 스스로 해결이 돼요. 근데 그 선을 넘어가면 스스로 하려고 그러면 했다 넘어지고 하다가 포기하고 질병 상태로 가버리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는 의사의 도움을 받고 빨리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서 졸업을 해야 되는 건데 요즘 점점 졸업 못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오늘도 제가 2명 졸업시키려고 했는데 수치랑 컨디션은 다 졸업 상태인데 심리적으로 병원을 안 오면 자기가 너무 힘들 것 같다고 심리적인 졸업이 안 되셔서 아직 2명이 오늘 졸업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희는 현장 끝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되게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1인 시위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편의점. 그냥 편의점한테 할 순 없고 가공식품을? 가공식품한테 할 수도 없고 어디 해야 되죠? 제로 1인 시위. 규제하라. 건강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너무 애들이 많이 망가져 있어요. 지금 어린 애들부터. 근데 예를 들어서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이번에 영양 가이드 내놓으면서 기본적으로 했던 게 이거 그냥 가이드만 내놓는 게 아니고 이제 아이들이 있는 학교 이런 것들 안에서 룰을 바꾸겠다 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탑다운과 또 바텀탑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위쪽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따라갈 거라는 저는 생각이 있긴 하고 그러면 이제 급식 가이드라인이 많이 바뀌겠죠. 그게 진짜 시작일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애들이 급식 말고도 식습관이나 뭐 너무 많으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되는 사람들이 이런 습관들이 자기 삶 안에 되게 중요하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희망적인 부분은 근데 또 젊은 사람들로 돌아오면 요즘에 양극화가 좀 있긴 하지만 꽤 젊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나름의 어떤 음식에 대한 경계심과 이런 음식은 나는 조심해 또는 안 먹어 또는 술도 옛날만큼 막 퍼마신다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줄어드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또 우리 세대가 기대할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계속 잘해주시니까 설미의 나티라. 근데 저는 기대하는 바는 여전히 지금도 저도 예상치 못하게 생각보다 빨리 근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지 부분에서는. 근데 물론 이게 또 양극화는 심한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더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환경이 더 불리해지고 있어서 여기서 인지가 없으면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 세대 때는 아무리 인지가 없어도 다 해봤자 그냥 밥에다가 그냥 나물 먹으면 됐어요. 그때는 밖에 사 먹는 선택지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인지가 없으면 이제 갈 수 있는 하방이 엄청 깊어진 상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되게 이제 인지가 엄청 많이 사람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것 같아서 한국 사회는 되게 기대할 만한 게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현장에서 지금 기능학 병원이지만 또 체감을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이걸 학부모들이 이제 부모가 될 사람들이 이게 인지가 있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그런 것들이 소통이 되고 문화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이제 세상에서 어울리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해놓고 제가 드는 생각은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막막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집단, 지역, 조직으로 가야 된다 생각해요. 아니면 내가 뭐 사는 곳은 못 바꿔도 거기 안에서 내가 그 어른들의 커뮤니티라도 조금 건강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게 그럼 결국에는 그 가정들에서는 사실 우리가 또 그 아이들은 또 비슷하니까 저는 그래서 여전히 지금은 또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누구랑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지만 여전히 크다. 두 분 생각하시기에 건강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거 뭐예요? 잠이요. 수면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깨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수면이나 먹는 거나 운동이나 이런 거는 도구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는데 현장에서 보면은 잠이 무너진 사람은 모든 게 다 무너졌다고 지금 제 생각에는 그렇게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수면 문제가 가장 심하면은 그거를 제일 베스트로 보고 일단 재우려고 가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수면 문제는 사실 요즘 많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만날 때 그런 분들한테 가장 효과적인 프로토콜이나 어떤 처방들은 뭐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달라요. 원인에 따라 너무 달라요. 네. 어떤 사람은 마그네슘, 테아닌, 가바, 멜라토닌 일단 안전하게 오래 쓸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처방을 해드리는데 그게 잘 안 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영양 결핍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되어 있고 이런 부신이 역전되어 있어서 오랜 아드레날 파티그 때문에 부신이 역전되어 버려가지고 그 밤 사이에 우리가 각성이 너무 될 수밖에 없는 콜티졸이 계속 높아지거나 그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일단 영양제나 이런 걸로 보조를 해보고 계속 치료가 안 되면은 이 사람 부신까지 같이 건드리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봐봐, 영양 치료가 하나 있고 영양제를 보충하는 게 아까 다시 한 번 더 뭐가 있죠? 가바, 테아닌, 마그네슘. B6 뭐 여러 가지가 B6. 있어요. 트립토판도 쓸 수 있고. B6도 수면 개선에 도움이 돼요? 네, 저는 마그네슘이랑 같이. 같이요? 그러면 보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병원 안 오고 지금 이런 영양제를 먹는다 했을 때 뭐 마그네슘이야 이제 뭐 글리시네이트나 이런 것들 글리시네이트 아니면 직고로 트레온산. 트레온산, 오케이, 트레오네이트 그리고 이제 B6는 뭐 비군 먹으면 될 것 같고 가바 같은 거는 저는 가바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사보거나 100ml 트라이 해보고 뭐 300. 가바는 직고로 사면 엄청 저렴해요. 가바 단독은. 그래서 그것도 쓸 수도 있고. 근데 테아닌은 이랑 트립토판은
직접적으로 그것만으로 수면 컨트롤이 되는 분들은 되게 경미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태안이랑 트림토판은 약간 무드 스테빌라이저 정도지 수면을 그러니까 유지하거나 수면을 들게 하는 역할이 세지 않고 포턴C가 되게 강도가 약한 약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만 컨트롤이 되면 베리 땡큐죠. 그러니까 영양 성분으로만 수면이 컨트롤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예 수면제로도 잘 못 주무시는 진짜 심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계속 정신과 약을 계속 드시는데 가서 저 그거 먹어도 잠 못 자요. 그러면은 약이 계속 추가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약을 드시면서 약을 끊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 오시는 분들은 한 번에 뭐 용감하게 쫙 다 끊고 영양제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전화 와요. 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고 그 중에서부터 좀 의존성이 높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하나 두 개씩 끊으면서 약이요? 네. 줄이는 거예요? 아니면 끊는 거예요? 용량이 높으면 줄이기도 하고 개수가 많으면 끊기도 하고 그러면서 영양제 같이 넣어주고 그 불면의 원인을 좀 보는 게 잠을 드는 게 문제인지 유지하는 게 문제인지 그 잠은 드는데 자꾸 새벽에 여러 번 깨서 깰 수는 있는데요. 깨고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다 체크를 해서 약을 다 조절하는 거죠. 새벽에 깨는 게 소변이 마려워서 깨는 건지 그냥 눈이 번쩍 떠지는지 다리가 불편한 건지 콜티졸을 한번 봐야 되고 혈당일 수도 있고. 네, 철분 이슈일 수도 있고 철분 이슈는 뭐예요? 그 레스트레스 레그 신드롬 하지불안 증후군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하는데 얼마 전에 60세 할머니인데 약을 진짜 많이 드시고 오셨어요. 약을 줄이고 싶다고 오셨는데 지금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약 하나 빼고는 다 끊었거든요. 근데 이제 했던 게 수면 영양제 그리고 그 마그네슘 이런 거 다 섞고 그리고 TMS 그 치료하면서 TMS 한번 얘기할 수 있어요? 뇌의 트랜스크레니얼 마그네틱 스티뮬레이션이라고 해서 뇌의 자기장 자극을 통해서 과활성화되거나 약간 염증성 변화가 있는 부분을 조금 그 부분을 캄다운 시키고 치료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자기장을 통해서 전기적 자극을 뭔가 주는 거예요? 네, 뇌 쪽으로요. 이게 내 전자파가 아니라 큰 자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자석을 껐다 켰다 하면서 뇌에 그 전기적인 신호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도 쓰고 이 근신경, 근신경이 이제 우리가 이제 써야지 발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로 트레이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사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는 게 있다. 근데 그걸 하면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뇌가 다 매핑되어 있거든요. 에어리아들이 좀 매핑되어 있는데 뇌 지도가 그려져 있다? 네, 그래서 뭐 불안, 불면, 우울, 뭐 ADHD, 뭐 이명 다 있는데 그 불면 부위를 타겟팅해서 하면은 약물의 용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효과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효과가 다 있진 않지만 안 해보긴 너무 아까운 치료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부작용이 크게 물론 이제 부작용이라고 하면 치료한 당일날 두통이랑 약간 어지럼증 호소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의 부작용이 없어요. 논문상으로는 뭐 여러 부작용이 되게 많지만 그런 게 저희는 되게 라이트하게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다면적으로 써서 어떻게든 좀 최대한 약 없이 해보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영양치료, 그 다음에 TMS 한번 해볼 수 있다. 또 세 번째로 뭐 가장 많이 처방된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수액도 써볼 수 있어요. 수액이요? 왜냐하면은 한국인들이 지금 위나 장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양제를 어떤 거를 원하는 농도로 올리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철분이나 마그네슘이나 미네랄 부족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교감 항진이나 자율신경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런 걸 같이 적절하게 배합해서 쓰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잠 못 잔다고 오신 분들 중에서 별거 약 드린 거 없이 수액 치료만 몇 번 했는데 잠 잘 주무신다고. 맞아. 거기서 막 얘기해요. 수액에 수면제 있어요? 그래서 아니요, 수면제 없어요. 근데 저는 수액 맞은 날은 너무 잠을 잘 자는데 원장님 그거 혹시 뭐 이렇게 약간 수면 마취예요? 그래서 절대 아니에요. 신경 안정제 몰라. 맞아. 그 환자들이 뭐 넣냐고 막 따지듯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것만 맞으면 잠이 온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렇게 설명드리죠. 수액은 우리가 이제 혈액으로 바로 그냥 영양소를 때려 박는 거니까 로스가 적죠. 흡수, 그러니까
같은 농도가 비슷하게, 그러니까 내가 이 주사를 넣었을 때 이 사람한테 이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효과가 대부분 나오죠. 근데 이제 뭐 부작용은 다 다르긴 한데, 근데 이제 장은 너무 달라요. 흡수율을 다 그렇죠. 생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보통 장이 망가져 있을 테니까.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근데 이건 너무 희망적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수면제 엄청 많이 먹고 수면 유도제 많이 쓰고 아니, 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또 모두가 다 와가지고 막 안 돼요. 저희 그렇게는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잠시만 이렇게 다시 얘기하면 정확하게 아니 최선을 다해요. 저희는 사실 모든 환자한테 최선을 다하고 네. 솔이랑 저랑 맨날 저녁에 지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우리가 이 생활을 몇 년 버틸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실은 거의 기진맥진하게 진료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뭐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시술 몇 개 하고 얼굴 맞아. 시술 좀 하고 앉아서 계속. 계속 컴퓨터 보고 데이터 보는 건데 거의 약간 번아웃처럼 저녁에 돼요. 아까 보셨죠? 네. 저희 과자 막 먹는 거. 이렇게 과자 이렇게 당이 막 떨어져서. 그 동공이 어디 이렇게 갈 길 없이 같이 그냥 갈길 없이 저 계속 과자 촬영한다고 먹고 수액도 촬영한다고 수액도 맞았잖아요. 원래 근데 수액 한 달에 한 번 정도 맞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너무 컨디션이 좋고 그래서 다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럴 순 없다고 그건 생각해요.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네, 다 된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그럴 경우.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누굴 차별하지 않아요. 똑같이 치료하거든요. 근데 누구는 부작용 때문에 힘들어하고 누구는 씻은 듯이 나아요. 근데 부작용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두 분 다 검사 결과는 비슷했지만 검사 결과에 마스킹된 대사의 꼬임이라든지 더 염증 상태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거죠. 대사 검사에. 그래서 저는 똑같은 환자라고 생각하고 치료를 들어갔을 때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고 어떤 사람은 돌팔이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마음이 좀 아프고 이렇게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악플 엔딩.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항상 죄인이죠. 예, 의사니까 항상 무조건 좋은 결과를 내야 되죠. 근데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 뭐 많은 현대인 자체가 지금 그 자율신경계 문제에서 교감신경 과항진 그리고 특히 밤에 사람이 이제 차분해져야지 잠을 수 있는데 그 시간대 차분하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것들이 발견됐을 때는 의사로서 뭘 할 수 있어요? 일단 근데 그런 분들은 이런 아드레날이 뒤집어진 분들은 그냥 부신 자체가 안 좋은 분들이 많고 오랫동안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렇게 만성적인 뭔가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네. 정신뿐만이 아니라 몸에서 어떤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율신경의 그런 문제는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어떠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쌓아놓은 이 결과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찾는 게 중요한데 부신이 많습니다. 이게 약간 자율신경이 오토노믹 펑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토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면 오늘 막 BTS 콘서트를 간다. 아 너무 설레. 지금부터 가슴박동 120 세팅 이게 아니고 떨리는 거고 아 오늘 더우니까 체온 조절 좀 해볼까?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다 스스로 아 나 지금 샐러드 너무 올리브유 너무 맛있는데 소화기능 풀가동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오토로 돌아가는 게 진짜 많거든요. 되게 고맙게도. 근데 그 기능들이 원활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심박동수가 60에서 100회 사이가 1분이 정상인데 예를 들면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이 오르고 혈당도 오르고 심박수도 오르고 잘 때는 심박수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심박수가 유지되는 거죠. 이상하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원인일 수도 있고 결과일 수도 있지만 자율신경 실조증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자율신경 문제 요즘 되게 많이 부각되는데 자율신경 자체를 치료해도 되지만 뭐 자율신경 자체 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교감이 높으면 복식호흡, 명상, 반신욕 뭐 이런 교감을 낮추는 것들 뭐 이런 그리고 신경 안정 산책, 독서. 네, 안정 영양제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인간관계 잘라내기 뭐 이런 게 다 있지만 그런 걸로 해도 안 되는 경우에는 신기하게도 검사 베이스, 마이토콘드리아 펑션, 대사 기능, 몸의 염증 상태, 인슐린 저하사 이런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검사라면. 그런 걸 치료하면 자율신경 그냥 좋아지는 경우도 진짜 많아요. 자율신경을 치료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가 자율신경 치료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오버롤하게 다 나빠진 사람들은 그냥 치료하면 자율신경은 따라 올라가요. 오케이, 지금 이해했어요. 어쨌든 우리가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그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아까 말씀 나눴던 어떤 뭐 우리가 차분해지게 만드는 어떤 활동들 그걸 하는 건 기본일 건데 그거 외에 이제 기능학 검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어떤 미토콘드리아 대사 이상 또는 그런 부분들을 고쳤을 때
또 그게 올라가서 이렇게 나아지는 게 발견된다라는 의미죠. 네, 맞아요. 그러면 아까 미토콘드리아 대사를 고칠 때는 또 어떤 걸 하세요? 그거는 저희가 영양제랑 수액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많이. 특히 수액을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자들도 시간이 아깝고 저희도 사실 빨리 좋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양제로 3개월에서 6개월, 뭐 길게는 1년이 걸릴 걸 뭐 2-3달 안에 끝내도록 압축시키는 거라서 찔려야 되는 불편감, 병원에 와야 되는 불편감, 비용적인 이슈가 있겠지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비용이 뭐 대략적 범위만 혹시 알릴 수 있어요? 보통 그런 분들은 뭐 몇 회 치료를 해야 되고 대충 예산 범위가 몇 개 치료는 사람마다 엄청 다른 것 같아요. 이거 운동을 몇 번 해야 되는 거랑 비슷한 건가? 네, 데이터에 따라서 정말 다른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진짜 한두 번만 해도 날아다니고요. 어떤 사람은 10회, 20회 이렇게 만나야지 이제 좀 괜찮아지. 오늘 봤던 분이 저한테 16번 오셨던 분인데 16번 왔다가 한 달 정도 쉬셨어요. 자기 괜찮았대요. 정말 왜냐면 정말 많이 안 좋은 상태로 오셨거든요. 일상생활 하기 힘드실 정도로. 근데 한 달을 저 없이 그냥 버티신 거예요. 그러고 다시 와서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너무 안 좋은 상태로 오셔서 오래 걸렸지만 그러고 이제 제가 빠이빠이 안 했는데도 본인이 몸이 좋으니까 안 와요. 저는 환자들이 안 오면 무술식이 무술식이 생각해요. 네, 좋아졌겠군요. 그러다가 원장님 이러면서 이렇게 다시 와요. 죄송해요. 뭐 잘해주셨는데 제가 다시 막 몸이 안 좋아서 되게 착한 환자분들 많은데 그러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몇 번 더 부스팅해주면 영원한 이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근데 저는 적어도 그렇게 우리 병원에 힘들어서 여기까지 어렵게 찾아오시는 분들 검사를 해서 수액을 맞자고 말씀을 드리면은 일주일에 최대한 한 번씩은 오셔서 조금 꾸준히 맞고 반응을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런 분들은 임상적으로 봤을 때 2주 넘어가고 3주 넘어가면은 이렇게 치료 농도를 올려서 사람이 좋게 했다가 다시 떨어져요. 이제 다시 베이스라인. 다시 이만큼 올렸다가 다시 받아. 그래서 얘가 베이스라인까지 떨어지기 전에 저희가 이제 계속 올리기 위해서는 한 일주일 정도가 필요하다. 일주일 정도 안에는 오셔라. 근데 그렇게 맞고 평가를 했을 때, 선생님 요즘 너무 좋아요. 좀 살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그럼 2주에 한번 와봅시다. 그래서 2주 했는데, 유지는 되는데 아주 좋진 않아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오시다가 2주마다 왔는데, 요즘 너무 좋아요. 살만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레귤러하게 오지 마시고 힘들 것 같은 느낌을 아시니까 그때 오세요. 그러면은 뽀짝 한번 해보시고 다시 팔로우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졸업 플랜을 짜가거든요. 그래서 횟수를 몇 번이라고 정할 수는 없어요. 마치 뭐 어디 다쳤을 때 재활 운동 하는 것도 맞습니다. 비슷하겠네요. 네.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시간이 더 길 건데 다 낫기 전에 자꾸 또 그거 막 운동해버려가지고 또 다쳐버릴 수 있으니까. 운동도 똑같아요. 왜 환자들이 저는 운동만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운동 강박 아시죠? 그래서 몸이 쓰러질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서 운동을 하면 운동하고 나면 더 뻗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은 운동하시지 말라 그래요. 운동을 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게 우선이다.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고 운동 에너지를 ATP도 못 만들고 무게도 못 치고 막 숨차고 힘든데 억지로 운동을 하면 몸의 입장에서는 그게 또 다른 산화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운동이 안 되는 사람들은 초반에 절대 운동을 안 시켜요. 그럼 괜찮아요. 운동 없이 하고 그러다가 말을 안 해도 컨디션이 좋아지면 자기가 가서 막 PT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운동하고 나서 피로감이 얼마나 가는지, 개운한 느낌이 있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운동을 하고 났는데 계속 피곤한데 계속 하는 거 저는 일단은 스탑.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요. 운동했는데 식욕이 안정화되는 사람이 있고 운동하고 나면 입 터지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원리일까요? 그거는 사람들마다 다른 것 같은데 운동의 강도도 있는 것 같아요. 아시죠? 운동의 강도에 따라서 식욕은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다르죠. 엄청 다르죠. 가벼운 유산소를 좀 충분히 했다. 식욕 어떠세요? 안정적으로. 그리고 무게를 많이 쳤다. 토할 것 같죠? 그때도 사실 식욕이 없어지긴 하죠. 그거는 안정적인 게 아니고 아무것도 못 먹겠는 상태가 돼. 근데 그 사이에 어느 정도 강도를 하면 좀 자꾸 음식을 엄청 먹게 돼요. 제 기준으로는 한 2시간 이상 되게 고강도 운동을 했는데 그게 엄청 토할 것 같지는 않고 그 정도 했을 때는 저는 그 시기에는 좀 많이 먹어요. 2시간은 대단하신데요? 파워리프팅 훈련 제가 한창 할 때는 그때는 1회 하루 헬스장 가면 2시간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강도가 되게 높다는 말은 그 모든 스윙 자체가 내가 실수하면 다친다예요. 그리고 약간 내 한계 진짜 아슬아슬하게 해내는 거를 그걸 할 때는 그때에서 제 영상 아마 보시면 좀 몸이
좀 커 있을 거예요. 수분도 많고 몸에. 그때는 그런 때였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강도 운동을 안 하고 오히려 이제 요가나 이런 것들도 하니까 지금 사실 식욕이 좀 낮아요. 편안하고. 그러니까 어쩌면 그때는 되게 항진돼 있고 흥분해 있고 엄청 생존 모드에 있어서 되게 좀, 그래서 저는 제 생각하기에는 아까 우리가 어떤 운동에 따라서 다르다, 뭐 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까 교감신경으로 얘기할 수 있는 뭐 어떤 항진 상태나 흥분 상태, 그거에 따라도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이 끝나고 나서 흥분이 오히려 더 이제 차분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도의 강도였으면 그때는 저는 식욕 안정적인 것 같고, 근데 끝나고 나서도 흥분이 가시지 않거나 좀 어떤 그런 상태면 저는 flight or fight면 식욕이, 근데 그것도 갈리는 것 같아요. 그때도 식욕이 없는 것도 기본일 텐데 어떨 때는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식욕이 전 높기도 한 것 같고요. 몸은 백인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약간 티피컬한 환자들을 보면 너무 기뻐요. 맞아요. 왜냐하면 되게 전형적인 환자. 쉬운 환자들이 있어요. 이거는 100% 좋아하죠. 가서 얘기해. 소리 원장님이 막 처음에 같이 이제 환자를 많이 디스커션 했거든요. 그럼 제가 이거는 그냥 한 소리 명이 되는 환자예요. 환자분께 넙죽 절하고 프로토콜대로 하세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명의를 만들어주는 환자들이 있고, 이제 소리랑 저랑 머리를 쥐어뜯는 환자들이 있죠. 둘이서 막 이건 왜 그럴까 저건 왜 그럴까 둘이 같이 엄청 고민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혹시 보시는 분들 위해서 두 분 딱 한 케이스지만 최근에 가장 뭔가 어려웠던 아니면 욕을 먹었던 그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어렵다를 좀 사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수액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타이레놀도 과량 복용 시 사람이 죽잖아요. 그리고 모든 약은 작용 때문에 쓰는 거지만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작용이 부작용을 상회할 때 그 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게 정말 미세한 부작용이라고 해도 나한테 생기면 100%이기 때문에 그런 수액이나 약을 쓸 때 사실 되게 긴장을 해서 많이 쓰거든요. 근데 다양한 부작용을 굉장히 많이 경험해 본 게 저희의 재산인 것 같아요. 많은 삽질과 눈물과 죄송함과 그리고 환자 집에 환자한테 개인 번호 드리고 근데 그게 그 약물의 부작용을 예측이 안 돼요. 예측이 안 되지만 이미 너무 많은 부작용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은 예전에 비하면 훨씬, 그러니까 아는 거는 무섭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 같은 거 하면 원장님들이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원장님 저는 경험이 많아서 뭐 이렇게 해서 다 있는데 원장님 걱정되면 저의 반 정도로 써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게 있는데 지금도 한두 케이스 예상 못한 케이스들이 생겨요. 정말 약전에 제일 끝에 있는 부작용들이 생기는 고객들이 있거든요. 약물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네,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비싸게 비용을 내고 시간을 멀리서 3시간 정도 와서 앉아서 몸이 좋아지려고 맞았는데 부작용이 생겼다. 그럼 그게 예상했던 부작용이라고 해도 저희가 모든 환자에게 부작용이 100가지 있는데요. 오늘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앰플은 30가지 쓸 건데 각 30가지 모두의 부작용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주사 맞다가 불편하거나 뭐 가슴이 답답하거나 알러지가 생기면 얘기해 주세요라고만 하지 모든 부작용을 설명할 수 없는데 그런 부작용이 생겼을 때 디프레시브해지는, 그러니까 우울해지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큰 실망감을 표하는 환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근데 마음이 심지어 아파요. 그거를 미리 저희가 예상을 하고 정말 조금 맞아요. 주셨어요. 정말 왜냐면 조금 저희도 이제 감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는 걸 되게 잘 알아요. 그런 환자들의 프로토타입이 있거든요. 마르고 네. 여성분, 섬세도가 높고 네. 위상각이 떨어져 있고 뭐가요? 위상각 세포의 활성도 같은 게 떨어져 있고 뭐 아무튼 체수분이 전반적으로 낮고.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해독장애 같은 것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분들을 그래서 굉장히 수액할 때도 조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막 병원 소통방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분은 별표 쳐가지고 2시간 넘게 천천히 주의 이렇게 해서 올려도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게 되게 속상해요. 많이 속상해요. 저도 뭐 이렇게 생각나는 케이스 말씀해 달라고 하셔서 하는데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성향도 너무 좋으시고 제가 너무 치료해 주고 싶어 우리 주인님. 근데 정말 단촐하게 썼어요. 하루 종일 울렁거리셨대요. 그리고 그거를 뺐어. 그러니까 괜찮은데 효과가 안 나. 그래서 그거에 반만 넣었어. 그랬더니 또 울렁거리시고 토할 것 같고 가슴이 두근거리시고. 그래서
제 이제 스타일대로 이렇게 용량을 올려가면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을 텐데, 이제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좀 많이 좋아질 수 있을 텐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환자도 지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게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구술처럼 모시고 있는 유리구슬 네, 분들이 그런 몇 분 분들이 계세요. 어렵죠. 그 사람들은 이미 다른 병원을 많이 돌다 오고 그러니까 좀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예약한 애만 있어도 기분 좋은 환자들도 많아요. 오늘 그 차트에 뜨고 예약한 애 있으면 오늘 오시네? 안 그럼 왜 그렇게 안 오셨지? 그러고 오면은 그분도 반갑고 저도 반갑고 그런 위로가 되는 분들도 되게 많고 되게 젊고 건강하시고 겸님처럼 진짜 몸 관리 잘 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1년 전에 너무 30분도 앉아있지 못할 정도로 너무 파티가 심하신 거예요. 피로가 심하시고 되게 엘리트시거든요. 금융 쪽에 있으면서. 근데 되게 이런 업무적으로도 욕심이 많고 그러셨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어. 그래서 뭐 정신과, 뭐 신경과, 다시 뭐 여기 가정의학과, 내과 이렇게 9천을 떠도시다가 결국 대학병원에서 저희한테 이제 리퍼를 해주셨거든요. 남성분이고요. 남자분이신데 아주 잘생기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저희 병원 오셔서 2달 만에 1년 동안 안 좋았던 게 80%, 60%, 한 60, 70%가 확 좋아지셨어요. 네. 네. 그런 다음에 조금씩 거의 좋아지셔서 지금은 일상생활 하시는데 문제가 없고 너무 이제 해피하게 여행도 다니시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은 이제 예약한 애 뜨기만 하면은 저희가 이제 너무 기쁘죠. 기뻐요. 네. 네, 기뻐요. 그분도 기쁘고 우리도 기쁘고. 맞아요. 네. 보람이고 약간 저희를 움직이게 하는 마약 같은 사람들. 맞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시술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얼굴. 근데 저희가 시술하면 알잖아요. 어떤 시술이요? 얼굴에 뭐 예를 들면 뭐 스킨 부스터도 하고 PRP도 하고 재생주사도 하고. 뭐 재생주사도 하고 하면은 피부가 예뻐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뻐지는 게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그전 얼굴을 저희가 아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기분 좋고 그런 보람으로. 보시는 분들 이제 이 정도 이야기 들었으면 이제 기능학 병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될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 영상을 올려놓고 제가 링크를 드릴 테니까 그 예약하시면 사전에 그 이거 꼭 보고 오세요. 이거 꼭 보고 오세요. 왜냐면 이런 마음이고 저희가 이런 마음이고 이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는 거에 대한 이제 사전에 저는 그런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유롭게.